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조류를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가 개막됐습니다. 박람회장에서는 미래의 식량자원인 해조류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를 공천하기로 선회하면서 말 그대로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좋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졸속 공천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 공천을 천명함에 따라 현직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선재성 부장판사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50대 기업인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해조류를 소재로 세계 최초로 열린 2014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박람회장에서는 미래 식량자원인 해조류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개막 첫날 표정을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축포와 함께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향긋한 바다 냄새와 영양을 듬뿍 담고 있는 해조류를 즐기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람회 첫 관람객인 일본인 호타카미 씨를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들은 신비한 해조류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세계 23개 나라에서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해조류 박람회 관람객 목표는 70만 명. 개막 전에 이미 입장권 54만 장이 팔려나갔습니다. 개장을 해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해조류의 가치를 더 많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드넓은 박람회장에는 청정해역 완도 앞바다에 갖가지 해조류가 그대로 옮겨졌고 옛 선조들의 해조류 식당 등 해조류 음식 역사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다도 있고 또 많은 이렇게 해조류를 구경하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보면 더 좋겠네요. 해조류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3D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연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에 오니까 신기한 해조류도 많고 정말 재밌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개막 첫날 한일 해조류 기업들이 3천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박람회 기간 동안 국제 해조류 심포지엄과 생태수산도시 시장회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해조류를 소재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완도항 1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기호 2번을 누가 받느냐 말 그대로 공천 전쟁이 재현되게 됐습니다. 갑자기 결정된 만큼 유권자들이 좋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곧바로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개혁 공천으로 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줄 서는 후보가 아니라 국민에게 줄 서는 후보를 추천하는 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성패는 바로 개혁 공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다급해진 것은 새정치연합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입니다.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재현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공천 경쟁과 갈등이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당은 곧바로 이번 주 일요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을 여러 개 만들어서 저희들이랑 협의해서 안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이제 선택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 전국적 차원에서 보면 전부 다 형편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옛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경선 방식과 컷오프 기준 등을 놓고 서로 유리한 방안을 고집할 것으로 보여 공천관리위원회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공천 과정에서 양측의 불협화음이 계속돼 시간에 쫓기게 될 경우 후보자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졸속 공천을 하거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 공천을 천명하면서 현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공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자리에서
개혁 공천을 통해 새정치를 실현하고 지방선거도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물갈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히 호남 지역에서 물갈이 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직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5.18 마지막 수배자였던 고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이 38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윤 전 소장과 강신성 목사, 고 조홍래 목사, 고 임기준 목사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됐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위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소장 등은 1976년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소식이 실린 신문을 소지하고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일으키고 사법 불신을 더 깊어지게 한 황제노역 사건이 우리에게 뭘 남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론의 집중 포화에 황제 노역을 중단한 허재호 회장은 벌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벌금은 가족을 설득해야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하겠습니다. 황제 노역을 막을 허재호 방지법이 발의되고 대법원은 지역 법관제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땅으로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의 문제라든지 또는 법원 판결에 대한 어떤 불신감들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지역 법관제를 없애는 것만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여론의 화살이 법원으로 집중되면서 비판에 비켜갔지만 검찰 역시 불신 대상입니다. 찾아보니까 허재호 회장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이렇게 저렇게 있고 벌써 한 60억 가까이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납부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사실상 직무유기를 시스템을 핑계로 해가지고. 자신의 친구 변호사를 법정 관리인으로 앉힌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가 광주지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관할지 이전 신청 끝에야 고위법관 중 최초로 벌금형이 확정됐던 사건은 지역 사법부의 자정기능 실종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유일한 대안으로 판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거론되고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다.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질렀던 부분에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 못하죠. 없었어요. 같은 식구들이 자체 개혁을 할 수 있겠냐?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게 봤을 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에 대한 살아있는 감시와 견제만이 제2의 허재호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긴데 황제 노역이 법원과 검찰만이 아니라 지역 언론의 침묵과 지역 정재계의 구명운동의 합작품이란 사실도 돌이켜봐야 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천안에서 광주로 사채빚을 받으러 온 두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와 천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천안에서 광주로 온 사채업자 41살 A씨 등 두 여성이 세 남성과 함께 곡성의 한 저수지로 낚시를 하러 간 뒤 연락이 두절돼 실종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낚시를 하러 간 30대 중반 남성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일대를 수색하고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 등을 캐고 있습니다. 선재성 부장판사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조영호 판사는 법정 관리 중인 회사를 인수하도록 돕겠다며 돈을 받아 법정 관리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정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2011년 법정 관리 중인 나주 건설 폐기물 중간관리업체를 인수하게 해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아 법정 관리인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이 회사의 법정 관리 업무를 맡은 선재성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진정해 선 판사의 수사를 촉발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 공천은 공정한 룰에 따라 시민의 손으로 후보를 뽑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이자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의 시장 후보 공천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룰에 따라 치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시장 측의 이 같은 논평은 한간에 떠도는 전략 공천설이나 컷오프설을 경계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병환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무소속으로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환 전 이사장은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다음 주에 6.4 지방선거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4년 동안의 구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패는 단체장의 의식과 철학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도교육감 김경택 예비후보가 장만채 교육감의 상고심을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 광주고검이 장만채 교육감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 대해 도민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교육감 자리에 금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며 대법원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교육대 학생 1,500여 명은 어제 수업을 중단하고 학교에서 광주역까지 거리를 행진하며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는 학생 생활 지도와 교직 안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교육대 예비교사들의 동맹 휴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교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시각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4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여성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지모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차 안에서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8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옆칸에 탄 시각장애인 1급 여성을 15분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은 낙하산 논란이 있는 변추석 신임 관광공사 사장의 추천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재선임을 촉구했습니다. 박혜자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임원 추천위원은 규정에 따라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원 3명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했고 심사 절차도 형식적이었다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홍보본부장으로 활동한 변추석 신임 사장을 낙하산 인사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개 강좌가 열렸습니다. 정신건강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강좌에서 이남희 서울대 교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생활 속에서 축적되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어제만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예상되는데요. 어제와 비슷한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 13도, 낮 21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와 진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산을 쓰실 정도는 아닙니다. 이 시각 장성 10도, 영광과 나주가 1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19도, 구례 21도, 화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조한 대기는 내일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습도가 올라가면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